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제 수색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 소개해드렸습니다. 4살 배기 아들을 옆에 태우고 이 이른바 조현병 증상 때문에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네. 본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정상주행을 하던 이 결혼을 준비하던 여성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 보도해드렸는데 이 참변을 당했던 예비 신부의 친모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4일 당진 대성고속도로에서 3살 아들을 태우고 화물차 운전을 하던 박 씨가 역주행을 합니다. 당시 맞은편 운전자는 29살이어서 결혼을 준비했던 청첩장을 싣고 같이 주행을 하고 있었던 최모 씨였어요. 정면 충돌. 최모 씨가 사망을 했죠. 숨진 최 씨는 결혼을 불과 18일 앞두고 참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최 씨의 언니가 청와대 청원을 올렸어요. 어제 예비신부 최 씨의 작은 언니, 그러니까 사망한 최 씨의 고모 딸이죠. 사촌 언니예요. 자격 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 라는 게시글을 올려서 모두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숨진 최 씨의 친모가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린 뒤 자식 3명을 낳고 살며 일면식이 없다가 30년 만에 나타나서 돌연 사망한 예비신부 최 씨의 친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 언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예비신랑에게 찾아가서 내가 양육비를 다 줬다. 그리고 최 씨를 키운 고모가 잘못 키웠다. 라면서 욕설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이 사망한 최 씨의 언니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씨가 5살 때 친부가 사망 후에 함께 성장을 해왔는데요. 친모는 1,000원 한 장도 내 동생을 위해서 내민 적이 없는 사람이다. 동생은 친모 만나기를 거부했고 그림자조차 보지 않으려 했다. 친권 주장은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청원에 글을 올린 상황입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보험금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친모가 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딸에 대한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딸이 재직하던 회사를 방문해서 이미 발급된 사망진단서를 재발급하는가 하면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까지 신청을 했다라고 언니는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 지금 일단 그 친모가 30년 만에 연락 한번 없다가 나타났다. 네, 좀 전에 고유정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사실 도대체 엄마들이 어찌하여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아이를 내팽개쳤다가 결국에는 필요하면 와가지고 결국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찾느냐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이혼을 했답니다. 아이가 1살 때. 그러고는 아이를 내버리고 이 엄마는 이혼하자마자 재혼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고모가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고모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평생 동안 양육비조차 안 줬었는데, 근데 이 사고가 나니까 결국은 이제 사망보험금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혀 연락을 끊었던 엄마가 이 이제 딸이 다니던 회사를 가가지고 사망과 연관된 어떤 확인서를 떼가지고 결국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것만 했지 사실은 장례식장에 얼굴 한번 안 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종사촌이죠. 고종사촌 언니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데 이게 과연 친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가? 양육을 하나도 책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이제 와가지고 결국은 보상금이 나올 때 되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재난 사건에서도 뒤늦은 부모의 출연과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온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정말 파렴치한 이런 부모들 사건은 사실은 꽤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법적인 쟁점이에요. 손소 변호사님. 네. 이제 고종사촌 언니. 사실은 1살 때 이혼을 했고 고모 밑에서 키웠으니까 그냥 1살 때 어릴 때부터 영아 때부터 친한 자매로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었던 사이 같은데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능합니까? 우선 친권이라는 법률 용어가 이 사안에서는 등장할 필요가 없고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친권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권한과 권리와 의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망한 예비신부는 29살에 사망했어요. 예. 그러면 이미 친부든 친모든
또 자녀들, 이 친권 관련된 것은 이미 소멸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물론 이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친권을 박탈해 주세요라고 글을 썼지만 이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친권이 아니라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 즉 이 사망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는데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 채권도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한 사망자가 예비 신부 단계였기 때문에 혼인 신고도 안 했어요. 그렇죠. 자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양 의무를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하더라도 혈연은 혈연이기 때문에 친모의 상속권은 인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상속이라는 꼭 위에서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먼저 자녀가 사망하면 직계 존속도 상속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사안처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법에 따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추후에 그런 직계비속에 대한 어떤 직계비속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자는 상속 결격 사유로 하자는 그런 법률 안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단계에서는 도덕적인 비난 또는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이 혈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안타깝네요. 사실은 뭐 저희의 어떤 양심적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면 이 친모보다는 사실은 엄마처럼 키웠던 고모나 이 언니에게 상속이 되더라도 그게 얼마인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했는데 또 법률적 한계까지 오늘 저희가 또 객관적으로 짚어봤습니다.